자, 오늘 유리함수와 그 그래프 배워보실 거고요. 자, 우리 175쪽을 한번 펴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유리식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유리식이라는 걸 배워서 유리식에는 다항식도 있고 분수식도 있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분수함수들, 우리 분수식이라고 불렀던 걸 이제 갖다 놓은, 우리가 예전에 y는 뭐 x분의 3이다. 자,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비례 함수라고 좀 나타났던 것 같은데, 자, 이 친구를 이제 그려봤을 때,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던 것 같아. 그치? 과거에 보신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의 함수를 갖다가 유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친구를 가지고서 이 유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75쪽의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유리함수는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경우에는 분모가 빵이 될 수가 없거든. 그지? 우리 분수를 따질 때 분모가 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루게 되는 유리함수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생긴 친구를 유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그 둘 다 포함하는 건데 우리가 주로 얘를 다루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항함수는 우리 앞쪽에서 좀 배웠던 것들이 쭉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유리함수 이러면 x분의 k,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실 거야.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실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분모라고 하는 건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정의역이라고 하는 친구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49번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이걸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여라. 저렇게 생긴 유리함수를 쭉 주어주시고 여기서 정의역을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체크하실 포인트는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더라.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요, y는 3x 플러스 1 분의 2. 그러니까 y는 이런 유리식, y는 분수식 표현되어 있으니까 유리함수가 맞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모를 0을 만들면 안 되니까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 그치? 분모를 0을 만들면 안 되니까 정의역을 결정할 때 분모가 0이 되는 수는 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주어진 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4 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을 0을 만드는 수가 두 개가 존재를 할 거야. 그 수는 플러스 2라는 수랑 마이너스 2라는 수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둘을 제외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은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분모가 이제 0이 되는 걸 찾아보려고 했더니 저거는 뭐 인수분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죠. 그렇지? 우리 눈에 0을 만드는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아. 이런 경우엔 뭐를 생각하시라고 했냐면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따지시면서 우리 세 가지가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이 경우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그치? 저 경우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예전에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친구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다면 얘가 x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플러스 4분의 3, 자,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거기에다가 4분의 3을 더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큰 수가 되더라. 즉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없어요. x값 실수에서는 존재하지 않겠지, 그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라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듯이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판별식으로 얘기하는 게 또 있었던 거 맞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을 써봤더니 1-4야 0보다 작게 나와. 위치 관계가 이렇게 뜬다는 얘기야. 즉 0이 되는 게 또 존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거는 모든 실수, 0이 되는 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라고? 정의역을 결정할 때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더라 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것이 뒤쪽에서 점근선의 개념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잠깐 내려와 보시면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자, 이런 게 나오거든요.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이거 뭐야? 반대로 썼네. 책에 나온 대로 쓸게요. 기왕이면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ad 마이너스 bc는 0이 아니다. 그리고 c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된 이제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좀 가도록 할게요. 최초에 아까 말씀드린 이 친구를 먼저 생각하도록 합시다.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반비례 그래프라고 배우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애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끌고 와서 평행이동이라는 걸 시키게 되면서 저 형태를 좀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거든. 자, 그러면 과거에 배웠던 대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게요. y는 x분의 6이라는 친구를 하나 보도록 하겠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이라는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점을 몇 개 찍어본 다음에 얘를 이어보시게 되면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그림을 좀 그려줄 건데 자, 점을 한번 찍어보자고. 1,6이라는 데가 찍힐 거잖아. 2,3이라는 데가 찍힐 거고 3,2, 6,1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6 찍힐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찍힐 거고 이렇게 찍히면서 얘도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습니까?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생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얘도 그려보았더니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번에 이쪽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오케이,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어렵지 않지, 그치? 내가 점 몇 개 찍어가지고서 이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수 있으시냐면 첫 번째, k가 0보다 크면 그래프는 1,4분면과 3,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더라. 그렇죠? 제가 6이었어? 6이었더니 이쪽과 이쪽에서 그림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다고 한다면 2,4분면과 4,4분면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자, 얘는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그냥 표현이야 이거는. 곡선이 뭐 거친 곡선 이런 건 뭐 없잖아, 그렇지? 그냥 곡선이라는 표현이야. 이런 곡선으로 두 개가 그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자체도 이제 함수다 보니까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정의역은 아까 정의역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치? 분모가 0이 아니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다항함수 쪽에서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었지, 그치? 근데 이 분수함수에서는 누구만 빼자? 분모를 0을 만드는 녀석을 제거를 하자. 그래서 이 친구는 0인 모든 실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얘가 정의역이겠지,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치역은 얘가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치? 왜냐면 얘가 0이려면 여기 k라고 하는 게 0이어야 하거든, 그치? 근데 얘는 k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치역은 모든 실수
잠깐 이거에만 핀트를 맞춰서 보는 거야.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점근선이라는 애를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시다.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의미는 가까워지긴 하는데 만날 순 없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내가 얘를 쭉 끌고 간다고 하자. 쭉 끌고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x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뭐 1억이 되고 쭉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숫자 자체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게. 0에 가까워지죠. 그치? 0.00006, 0.0000006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얘 자체는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다고 배웠단 말이죠. 여기서. 그치? 0은 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요 x축이라는 곳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선을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서의 점근선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을 점근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한없이 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x가 점점 작아져. 뭐 0.1도 집어넣어보고 0.001도 집어넣어보고 0.0001 집어넣어본다고 하자. 0.1 집어넣게 되면 1 집어넣으면 6 나오지? 0.1 집어넣으면 60 나오지? 0.01 집어넣으면 600 나오고. 그럼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맞아요. 커지고 있단 말이야. 커지면서 점점 y축에 다가가긴 하지만 또 이것도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점근선은 또 x는 0이라고 하는 y축을 갖게 된다는 거야. 점근선은 좀 새롭게 또 보는 개념일 텐데 그냥 지금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자고. 점점 가까워지지만 닿을 수는 없는 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아직 여러분들이 극한이라는 개념 안 배웠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씩 그냥 대입을 해보면서 점점 작아지긴 하는데 0은 될 수 없다고 배웠으니까 이 y는 0이라고 하는 선에 가까워지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만날 수 없는, 가까워지지만 만날 수 없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또 5번째 이야기. 자, 원점의 대칭이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절대값 k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절대값 k라고 하는 거. 자, x분의 6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자. 근데 만약에 x분의 막 만이야. x분의 만이면 1, 만, 그지? 2, 5천 이렇게 찍히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래프가 당연히 원점으로부터 어떻게 되겠어? 더 멀리 나타나지 않겠니?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k가 커지면 그래프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절대값 k가 충분히 우리가 다 떠올릴 수 있는 얘기들이야. 지금 내가 어려운 걸 막 만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나마 이제 이 표현 정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숫자를 조금씩 키워가면서 줄여가면서 했을 때 가까워지지만 닿을 수 없더라.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야기. 항상 함수를 대할 때 자세가 이런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지, 이렇게 해석 쭉 한 다음에 평행 이동할 수 있는지, 대칭 이동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6번째 이야기도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얘는 지금 y는 x라는 선, 여기도 마찬가지, y는 x라는 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 여기에 대칭이 됩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뒤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 그래서 여기서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 마찬가지 y는 x,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도록 할게요. 얘는 y는 x와 x의 대칭,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도록 하자.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 x분의 k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신 다음에 그 그려진 그래프를 가지고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해내실 수 있으시면 된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우리 177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그래서 거기에 쭉 나오죠. 중간쯤에 있겠네.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하시면서 정의역은 0이 아닌 실수, 치역도 0이 아닌 실수 말씀드렸죠. 점근선은 x축과 y축이다. x는 0이라는 선과 y는 0이라는 선이 점근선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써 있고요. 두 직선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렇죠?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야. k가 0보다 크면 1사분면 3사분면 위에 존재하고 k가 0보다 작다면 2사분면 4사분면 위에 존재하더라. 절대값 k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아시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얘기를 했지.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온다고? 그 다음에는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건 어떤 함수를 배우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쭉 배워나가시겠지만은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 얘 배우고 평행이동 갈 거야. 평행이동 가봅시다. 조금 지울게요. 자, 우리가 중3 과정에서 그 2차 함수에서 이제 평행이동 배울 때는 막 이렇게 했었어. 뭐 x제곱 플러스 q a를 붙일까? 그다음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그다음 세 번째 y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배웠지, 그렇지? y축 평행이동 한번 배워보고 x축 평행이동 한번 배워보고 얘를 합쳐가지고서 이렇게 부를 건데 얘가 표준형이야, 뭐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는 뭐 저런 과정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한 번에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얘를 갖다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옮겨보자는 거야. 자, 얘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평행 이동을 시킬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자, 이렇게 옮기게 된다면 그 그래프의 식은 어떻게 나타날 거냐? y는 x-p 분의 k 플러스 q와 같이,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거야. 사실 우리는 그 고등수학상 마지막 부분에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갔냐면은 이 표현 자체가 x 대신에 x-p를 대입하자는 명령이었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이런 명령이었고요.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 y 대신에 y-q를 좀 대입하자. 이런 명령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x-p가 대입이 됐고요. y 대신에 y-q가 대입이 됐을 텐데 y에 대해서 정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플러스 q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맞습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k가 0보다 큰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경우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거니까 난 이걸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이 원점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었어. 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말을 좀 바꿀게요. 아까 그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할게. 자, 아까 전에 분명히 우리는 이런 걸 봤단 말이야. 점근선이 x는 0이고 y는 0이어서 이 둘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0,0으로 나타나는 거 맞니? 그치? 그래서 원점이라는 의미가 저 점근선의 교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점이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들을 쓱 봤을 때 일단 점근선에 대한 결정은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었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점근선이 된다? x는 p라고 하는 친구가 점근선이 된다는 거야. x는 p가 점근선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그 친구는 당연히 뭐도 결정을 해? 정의역이라는 것도 결정하는 거 맞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x는 p가 아닐 거야.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정의역은 x바 x는 누가 아니다? p가 아닌 모든 실수.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앞에 친구는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라고 하는 것도 절대 q가 될 수가 없는 구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치역도 뭐야? q가 아니어야 돼. 모든 실수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쟤들은 될 수가 없어. 하지만 한없이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점근선이야. 아, 점근선. 뭐 써주냐? 근선. x는 p, y는 q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x는 p 이런 선을 하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뭐 y는 q.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자,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k가 0보다 크면 위치 자체가 1, 4분면 3, 4분면 쪽이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나타날 거야. 디테일하면 좀 떨어지지만 그냥 개형만 딱 판다고 했을 때 k가 0보다 크니까 위치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나중에 뭐 y절편이나 x절편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좀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생각을 하실 게, 이게 0보다 크니까 아까 1, 4분면 3, 4분면 쪽에 있었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 p만큼 q만큼 움직이게 되면 그대로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y절편, x절편 뭐 존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런 도움을 좀 받으면서 가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나머지 것들은 비슷하겠죠, 그렇죠? 어차피 나머지 것은 쭉 비슷하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바로 대칭인 직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다. 어떤 친구가?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이런 곡선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의 대칭이라고 그랬거든. 자, 이 모든 표현을 이제부터 바꿔드릴 건데, 그냥 우리 앞쪽에서는 저렇게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얘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지시는 거냐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사실 이 이야기를 뜯어서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아까 전에 원점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한테 점근선의 교점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그치? 점근선의 교점이었단 말이야. 그리고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붙은 게 기울기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대칭이니, 어떤 직선의 대칭이니 라고 붙는다면은 얘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그런 직선의 대칭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외우는 거야. 이제는 이게 최종적인 우리 종착역이에요. 아까는 그냥 그래프를 보고서 판단만 했다면, 우린 최종적인 종착역으로 저렇게 되더라. 그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대칭이었는데 이 직선 또한 똑같이 이동이 돼서 오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있다가 여기 P, Q로 옮겨갔다는 거야. 그렇죠? P, Q로 옮겨갔지, 그렇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선도 똑같은 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대칭인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더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178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자, 거기에 이렇게 쭉 나오죠. 자,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x는 p가 아닌 실수, 치역은 y는 q가 아닌 실수, 이렇게 되더라. 점근선은 x는 p, y는 q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p, q의 대칭이고, 아까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 자체가 점근선의 교점의 대칭이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자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p, q의 대칭이 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의 대칭이었다라는 표현도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여기에 대칭이 된다.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를 하더라. 자, 이 표현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쪽에서 유리함수의 역함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점
우리 함수 파트에서 배웠었지, 그치?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잘 숙지해 주시도록 하고요. 이그젬플 4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46번. 여기서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뭐 저렇게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라. 너무 간단한 문제네, 그지? 어차피 따로 배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형의 이동에서 해왔던 그런 우리가 스킬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기란 얘기는 x 대신에 x-1 집어넣으란 얘기가 되겠고 y 대신에 y 플러스 2 대입해란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쟤는 뭐 이렇게 써질 테니까 여러분들 정답으로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지, 그치? 자,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을 통해 겹쳐진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평행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단 말이야. K라는 친구는 바뀌지 않고 있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K가 같다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가 있다.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완벽하게 K가 똑같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를 이용해서 평행 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평행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K라고 하는 친구는 바뀌지가 않았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이것도 뒤쪽에 문제를 풀면서 또 얘기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그래프는 표현이 같은 것인데,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유리식을 다룸에 있어서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 여기 두 개가 같아 버리면 이거 변형하는 거 배웠었지. 그치? 얘를 쭉 변형을 시켜줬단 말이야. 그럼 변형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저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47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눈에 자, 이런 애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좀 해보고요. 원칙적으로 좀 해볼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가지셔야 되는 생각,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유리함수의 일반형 뭐 이렇게 부를 거야. 일반형 이렇게 부를 텐데 우리는 얘는 좀 불편하거든. 사실 이제 뒤쪽에서 다 배우게 되면 저 상황에서도 뭐 점근선의 방정식이나 이런 거 찾는 게 어렵지가 않을 텐데 그냥 기본적으로 저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바꿔라? 표준형으로 바꿔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거야. 그럼 어떻게 바꿀 건데?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그죠? 요게 한 번에 안 보이는 친구들은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 직접 나눗셈 배워봤으니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바뀌는 거야? x-1분의 마이너스 1, 2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더라. x-p분의 k 플러스 q의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야. 이렇게 바꾸고 나면 여기서 원하는 게 뭐야? 그래프도 그려라, 정의역, 치역 구해라, 점근선 구하고 뭐 x절편, y절편 구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다고. 자, 그러면 좌표 평면 가져오시고 일단은 점근선 체크부터. 자, 얘가 점근선인 거 맞죠? 바꿔놓고 나면 충분히 보이지, 그치? x-p니까 x는 p가 점근선, 그다음 플러스 q니까 y는 q가 점근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너희들이 먼저 체크할 거 점근선 이렇게 체크를 해두세요. 그치? 그리고서 자, 얘가 있을 때
x에 0을 집어넣은 게 무슨 절편이야? x에 0 집어넣으면 그게 y 절편 되는 거 맞니? 그쵸?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3으로 가. 0,3이라는 직선을 0,3이라는 점을 지나는 친구일 거야. 그러면 이걸 그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못 만나지. 여기 못 지나가지. 맞아요. 이렇게. 왜냐면 점근선은 닿을 수가 없는 존재야.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지난다고 확정이 돼버리게 되면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은 뾰족하냐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지. 아니면 또 뭐로도 판단할 수가 있다고? 여기에 이 K라고 하는 친구가 음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위치가 2, 4분면, 4, 4분면 쪽에 존재를 할 것이다. 그치? 이거 자체가 평행 이동이 된 거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있었을 텐데 점근선이 들고 이렇게 간 거야. 그럼 위치 자체는 어쨌든 비슷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2, 4분면, 4, 4분면 쪽에 있을 것이다. 뭐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도 좋으니까 일단 그래프는 저런 형태로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y절편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0,3이라고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x절편이라고 하는 건 y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런 거 누구? 2분의 3일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점이라고 하는 건 2분의 3,0이구나.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시죠. 그래서 1번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 x절편, y절편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뭐 당연히 얘가 나오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 그리고 마찬가지 y는 2인 모든 실수,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더라. 자, 그다음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것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역함수는 일단 요 자체에서 한번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x랑 y랑 뒤집으신 다음에 다시 y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럼 시키는 대로 한번 가보자고. 자, 그럼 어떻게 바꾸세요? x는 y-1분의 2y-3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 맞니? 자, 정리합시다. 양변에 y-를 곱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xy 마이너스 x 2y 마이너스 3. 얘를 가지고 다시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거니까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여기는 일로 넘기자. 그냥 이렇게 갈게요. 자, y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실 수 있겠지. 그치? 양변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냥 이거는 뭐 다른 게 막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역함수를 구할 때는 역함수란 그래프가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y는 x 대칭시킬 때 x좌표랑 y좌표를 바꿔줬었단 말이야.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xy를 바꿔주면서 다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풀어준 거거든. 그치?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외울 거야. 자, 무슨 이야기냐면 y는 아까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똑같이 갈 거야. x는 cy 플러스 d분의 ay 플러스 b. 자,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정리하자. cxy dx ay b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시겠죠. 나는 얘를 가지고 y에 대해 정리를 할 거니까 cx-a b-dx 뭐 표현은 그냥 마이너스 dx 플러스 b와 같이 이렇게 쓰도록 할게. 그럼 y는 cx-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 자, 얘가 바로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되거든. 자, 둘을 좀 비교해 보시면 그냥
되게 쉽게 바뀌어 있다고 해야 되나? 바뀐 게 별로 없어. 자, 뭐가 안 바뀌었냐? 여기랑 여긴 똑같아요. 보이십니까? 이쪽에 있는 CX랑 B는 바뀌지 않았어. 그런데 A와 D가 있단 말이야. 얘랑 얘가 있는데 위치가 체인지가 되면서 부호가 바뀌었단 말이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외워두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지. 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거 나왔어? 역함수 구하라고 하네. 그러면 자리 바꾸면서 x-2분의 x-3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이라고 뭐 다 외우면 뭐 더 좋겠지만 우리가 힘들다고 한다면은 꼭 필요한 것들은 확실히 좀 볼 건데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저 과정 자체를 다 생략하게 해주니까 되게 유용한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가자? 이거 자리 바꾸면서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자.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쪽에서도 내가 여기를 생략을 쫙 할게. 실전용 이야기를 좀 해본다고 한다면 쟤를 딱 보게 되면 이쪽 다 지워버리자. 일단 점근선 누구 보고 결정돼?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점근선이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x는 1 이렇게 나와. 그다음 두 번째 y는 2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요 x의 개수 b로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x의 개수 b. 그다음 세 번째 k라고 하는 값도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자 이거 얼마? 1이지 1. 1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러니까 아까 그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쓸 때 내가 풀이용을 써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번에 플러스 이와 같이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거지. 실전용.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표준형 구하는 작업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형태에서도 충분히 점근선과 K값 정도를 구해내실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방법은 뭐다? 여기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요거 x의 개수비를 통해서 y 점근선 그리고 분모가 0이 되는 x값을 여기에 대입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K값이 되더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겨서 연습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80쪽에 어플리케이션 50번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유리함수가 있어요. 자, 유리함수 y는 2x 플러스 3 분의 3x 마이너스 1. 자, 이것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 방정식 x절편, y절편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안 바꿔도 x절 점근선, y 점근선, 수평 점근선, 수직 점근선 다 구해낼 수 있다고 그랬지, 그치? 자, x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맞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될 수가 없다 하니까 점근선인 거지. 다음 두 번째 y에 대한 것은 x의 개수비 2분의 3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물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면 아까처럼 가야지. 아까처럼 2x 플러스 3의 저희 교과서적 풀이 저희가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2x 플러스 3으로 만들어 주시고 2분의 3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썼네. 3분의 2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어. 아니구나, 맞구나. 미안. 큰일 날 뻔했네. 미안합니다. 자, 3x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 방법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두 개를 같이 한번 가주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뭐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11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던 x 마이너스 p분의 k 플러스 q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 맞니?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구하시나 저렇게 구하시나 점근선 구하는 거 크게 문제 없으신 거 맞죠?
점근선이 나오면 당연히 정의역, 치역 결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시고요. x절편, y절편 구하고 싶다. 자, x절편이면 자, 누가 0이어야 돼? y가 0이어야 되니까 여기 분자가 0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거 찾으실 수 있겠고요. y절편 이번에는 여기다 빵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y절편 x가 0일 때니까 빵 집어넣어 보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일 것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구하실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신다면 자,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y는 이렇게 그려서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 y는 2분의 3 이렇게 해 두시고요. 그다음 아까 전에 y절편, x절편 따져봤을 때 x절편은 0, 마이너스 3분의 1, 0,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데 지나야 될 것 같아. x절편은 3분의 1, 0 뭐 이런 데 지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프는 이쪽에 있을 수는 없겠지, 그치? 그럼 위치 자체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무엇으로도 체크가 가능하다? K라고 하는 게 음수다 보니까 위치가 이쪽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다음 역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그랬어. 역함수 구하는 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쟤네 둘이 위치 바꾸면서 부호 바꾸자 이 얘기였지, 그치? 위치 바꾸면서 부호 바꾸자. 그러면 2x-3 여기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이 가보자고. 자, x 2분의 3이지. 일단 y라고 하는 거 요거 개수 b가 될 테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x절편 y가 0이어야 되니까 쟤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y절편 둘 다 빵빵 들어가니까 y절편은 3분의 1. 자, 이렇게 될 텐데 뭐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 역함수라고 하는 건 y는 x라고 하는 이런 직선의 대칭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대칭돼서 여기로 갔을 거고 얘가 대칭돼서 여기로 갔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x절편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y절편이 뭐 3분의 1이 되는 뭐 이런 결과는 당연하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 뭐 이렇게 해서 빨리 구하고 그다음 요거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자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고 자 x절편이랑 저기 아까 전에 여기랑 여기라고 그랬지? 여기랑 여기 이렇게 체크가 돼서 얘도 그림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할 수 있겠니 얘들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강의였고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